네, 정치 여담 오늘은 민주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 또 국민의힘에선 박용찬 전 공보메시지 단장 그리고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네. 이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네. 실행이 안 될 것 같죠 아마? 그렇습니다. 아까 1시 정도에 내란 특검에서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고 사실상 오늘도 무산되는 것 같다라는 형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네. 왜 이게 강제 인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과를 밝혀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약간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약간 좀 질책을 받는 그런 분위기도 한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 이런 걸 대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월에 1차 그 구속 때도 그 3차례 정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그때도 못했습니다. 거부를 할 경우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형태의 강제 구인은 조금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설명한 거는 과연 이제 계속 소환을 하고 불응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좀 판단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이렇다면 이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검찰의 강제 인치에 거부하는 경우가 가능합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강제 인치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갖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네, 억지로. 끌고 와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사실은 뭐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인치해서 데려다 놓는 거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데려다 놓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의 측면에서 여태까지 잘 활용을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출정 거부를 할 때 강제 인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범죄의 성격이 매우 다르죠. 지금 기소가 된 내란 수계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될 중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봐도 일반 이적죄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른바 이거는 국사범이란 말이죠.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이른바 역적이에요, 역적. 근데 역적이 나가기 싫다고 한다고 그냥 그러면 놔둘 거냐. 범죄의 성격상 8년, 9년 전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용찬 단장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시절에 수사관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입장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2017년 3월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 조사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 어떤 데자비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특검에서 지나치게 과속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를 시작할 때도 소환 통보를 몇 차례 한 뒤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체포영장부터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뭐 특검 입장에선 다행히 발부가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그런데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데에 대한 불쾌감, 그런 불쾌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수임번호 360
3617번의 네. 그 카키색 수영복을 입고서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런 어떤 치욕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강경하게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에게 저희가 촉구하고 싶은 내용은 지나치게 과속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구치소에 가서 방문 조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이건 뭐 구속되자마자 강제 구인 얘기부터 나오니까 국민적 시선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 안 좋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어요. 조금 전에. 근데 입장문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망신주기다라는 그런 반발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게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와서 조사하면 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장본인이 이제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출석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네. 공판 과정에서 나오느냐,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조차도 어찌 보면은 법률 대리인단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의견이 확실하게 맞는 건지 조율이 된 건지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막상 구치소에 조사하러 갔을 때도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망신주기 수사다. 여기에 네. 대한 반감, 이게 좀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네, 저 김영남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망신주기에 대해서 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있거나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국가수사기관의 정식적인 출석 요구를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생 남의 망신만 줬던 사람이잖아요. 30년 이상을 남 망신 주는 일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예우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국가의 법질서에 최소한 협조하는 자세는 보여줘야죠. 이거는 막무가내거든요.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파면 선고가 되기 전에 한남동 공간에 있으면서 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질서에 어떤 준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로 끌고 와서 특검 사무실에 앉혀 놓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막무가내로 버티는 불법적인 범죄를 지은 피의자와의 수사기관의 기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박용찬 단장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망신주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아이폰을 지난주에 이 최상병 특검팀이 압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밀번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망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헌법 제1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아시죠? 네. 그 사건 수사받으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네. 들여다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 비밀번호 하면 그 유명한 사건이 검경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검사장 네. 그 시절에 24개의 아이폰을 알려주지 않아서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잖아요. 아이폰 비밀번호가 24자리였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통상 뭐 한 6, 7자리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검사장이었는데 24자리였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보안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선호 선수는 네. 아이폰 씁니까?
아니요, 저는 뭐 아이폰 쓰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폰이 아니면 뭐 다른 건 압수수색 당하면 그냥 바로 잠금장치 해제해 버릴 수 있는데 아이폰만 이렇게 어렵다면 뭐 사실은 아이폰은 압수수색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로서 능력이 말씀 나온 대로 사실 이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지를 못해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난항이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도 11일 날 이제 압수수색됐고 윤상현 의원의 아이폰은 이제 스스로 제출을 했죠. 압수수색 때 뭐 도망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직접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했는데 역시 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에서 얼마나 드러날 것인지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근데 하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키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사들이 다 명태균 황금폰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황금폰 제출이 됐어요. 그 황금폰에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내용, 그래서 뭐 윤상현이가 뭐 공관위원장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녹취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양쪽에 상대편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의 폰을 통해서 이 뭐랄까 이제 대조가 되는 입증이 되는 이런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바꾼 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어봐야 뭐 별 내용이 없을 것이다. 풀어봐야. 네, 그렇군요. 이게 저 아이폰 비밀번호가 이 해독하고 다시 복원시키기가 무척 어렵다. 박용천 단장은 아이폰 쓰세요? 저는 스마트폰 쓰고 있죠. 아이폰이 아니고 다른 걸 저는 쓰세요? 삼성 갤럭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 기반한 그 스마트폰보다 훨씬 그 보안 시스템이 훨씬 더 강력하게 구축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6개, 7개 비밀번호라고 할 경우 영문, 숫자 뭐 이거 다 조합으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56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초마다 하나씩 입력을 수사기관에서 할 경우 100년 이상 걸린다. 그만큼 이제 아이폰 비밀번호 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 아이폰 쓰십니까? 아니요, 갑자기 저도 아이폰 얘기가 나오네요. 저도 삼성폰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비밀이 많지 않아서 압수수색 당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선 과정 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갤럭시 썼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 아이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각자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